스스로 본인이 흙수저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저만 흙수저인가요? 네. 1920년대 중후반 정도 되면은 이제 절반 정도를 상위 10%가 가져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체 국민소득 중에 파이의 절반을 상위 10%가 가져가는 거죠. 그랬다가 이제 점점점 이제 뭐 세계 2차 대전도 하고 뭐 전쟁도 하고 그다음에 복지국가도 생기고 그러면서 점점점 그 비율이 떨어집니다. 떨어지다가 70년대 중후반 정도가 되면은 이게 다시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뒤에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2000년대를 지나면서 이제 쭉 올라와서 이 그림의 맨 마지막은 2015년인데요. 2015년이 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절반을 가져가는 사회로 이제 한 100년 전쯤으로 다시 돌아간 거죠. 자, 이건 이제 미국의 얘기고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좀 자료가 없어요. 중간에 없는 자료가 많아가지고 중간중간 좀 비어 있는데 그래도 확실한 거는 뭐냐면은 그냥 비슷하게 유지가 되다가 1990년대 중후반 정도가 되면서 이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상위 10%가 가진 저 때문에 좀 가려서 안 보이지. 예. 상위 10%가 가진 그 소득의 비율이 쭉 올라가기 시작을 해서 그래서 2012년도가 되면은 전체 소득의 45% 정도를 상위 10%가 가져가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2012년도까지만 나와 있는데 이제 최근에 연구에 따르면은 2015년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미국에 이어서 세계 2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8.5%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이 뭐가 문제인지를 알려면은 우리가 좀 그러니까 소득이 나눠질 때 그 단계를 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계가 크게 보면 3단계로 나뉘는데요. 그러니까 소득이 분배가 될 때. 첫 번째는 뭐냐면 노동의 대가와 자본의 대가가 나눠지는 거. 이제 그런 걸 우리가 경제학에서는 기능적 소득 분배라고 합니다. 뭐 이 말은 전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동의 몫이 이제 나눠지면 그 노동의 몫을 가지고서 나누죠. 그게 예를 들면 이제 대기업 노동자와 중소기업 노동자, 그 다음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얼마만큼 가져갈 것인지 나눌 겁니다.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인적 혹은 뭐 계층별 소득 분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정부가 여러분들이 이제 시장에서 이렇게 임금이 결정이 되고 나면 그 중에 일부를 정부가 세금으로도 걷고 뭐 국민연금으로도 걷고 이렇게 걷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것들을 이제 어려운 분들을 이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사용합니다.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이제 2차적 소득 분배, 재분배 정책이라고 이제 하죠. 사실 우리나라랑 미국은 다 문제예요. 그 첫 번째 단계에서 과연 뭐가 문제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미국의 노동소득 분배율이라는 걸 그림으로 그려놓은 건데요. 100이라는 파이를 그중에 얼마만큼의 비중을 노동의 대가로 가져갔느냐, 노동자들이 이제 그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지금 보면 이제 그 그래프를 보시면은 줄기차게 떨어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언제부터 떨어지기 시작했냐면은 70년대 중반 넘어서면서부터 지금 이제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일을 해서 노동을 해서 돈을 버는 것보다 돈이, 즉 자본이 돈을 버는 속도가 더 빨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럼 어떨까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좀 뭐가 많죠, 지금. 공통점은 뭐냐면 90년대 중후반을 지나면서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가져가는 몫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것도 제가 말씀드린 데 90년대 중후반, 즉 불평등이 나빠지기 시작한 그 시점부터 그렇다는 얘기죠. 예. 왜 이렇게 노동자가 가져가는 몫이 줄어들까요? 예. 이 경제학자들이 크게 보는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기술이 발달한다는 거예요. 뭐 자동화 기계라든지 로봇이라든지. 두 번째는 세계화. 여러분들 옆에 있는 노동자하고만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중국에 있는 노동자, 베트남에 있는 노동자랑도 다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자리가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슈퍼스타 기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페이스북, 뭐 구글, 애플, 거의 독과점 기업과 같아요. 전통적인 대기업들이나 아니면 중소기업들은 자기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는데 노동자를 고용을 할 수가 없을 것이고, 고용을 하더라도 저임금 고용이라든가 고용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노동자들이 힘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80년대부터. 뭐 대표적인 단적인 예가 노조라는 거죠. 노조라는 게 물론 우리나라도 뭐 일부 기업들은 너무 강성 노조가 뭐 좋다 그러면서 이제 뭐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뭐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이라든지 이런 수치만 보면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힘이 약해져 왔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이 네 번째 이유에 조금 주목을 해보려고 합니다. 1, 2, 3번 이유는 여러분들이 취직을 하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일한 만큼 월급을 받습니다. 다만 노동의 몫이 줄어든 이유는 뭐냐면 일자리가 없어서예요. 1, 2, 3번 이유에 따르면. 왜냐하면 노동이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마지막 이유는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일을 하더라도 일자리가 있어도 여러분들이 협상력이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한 만큼 월급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몫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과연 진짜 그런지 한번 데이터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일한 만큼 벌고 있는가? 지금 이 그림은 뭐냐면 미국의 경우에 이제 노동자들의 노동 생산성과 그다음에 노동자들의 시간당 임금, 그러니까 월급 받은 거를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위에 파란색이 이제 생산성이고 아래 빨간색이 임금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70년대 후반 정도 되면서 점점 벌어지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도저히 뭐 이렇게 극복이 안 될 정도로 지금 벌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불평등이 심해지기 시작한 때부터 사람들은 자기가 일한 만큼 월급을 못 받기 시작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나라로 볼까요?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우리나라의 빨간색은 임금이고 파란색은 이제 노동 생산성인데 90년대를 지나면서 점점 벌어지기 시작해서 외환 위기가 되면은 더 심해집니다. 우리가 왜 불평등해졌는가? 불평등한 이유는 바로 노동의 몫을 못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노동의 몫을 못 받는 이유가 그럼 뭐냐? 자기가 생산한 만큼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걸 이제 제가 자료로 보여드린 것이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불평등을 왜 신경을 써야 되느냐? 사실 여러분들 뭐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사회가 불평등해지든 말든 그게 뭔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앞으로 그림 한번 돌아가서 보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미국의 불평등도를 보여주는 건데, 불평등이 가장 심했던 때가 두 시점이 있습니다. 이제 1920년대 말이랑 2000년대 중후반이 있죠. 예. 근데 그때 무슨 일이 터졌습니까, 여러분? 1929년에 경제 대공황이 일어났고 2008년에 그 대공황 이래 최악의 위기인 글로벌 금융위기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게 남의 일일까요? 우리나라라고 예외가 될 수 있을까요? 예. 어쩌면은 지금처럼 우리나라가 이렇게 불평등이 심해지면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금융위기나 아니면 대공황 같은 큰 위기를 겪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